안녕하세요. LLM이 주는 답변들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답변이 당신의 시스템을 확 망가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LLM 보안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OSP, 그 오픈소스 웹보안 프로젝트에서 경고하는 LLM 톱10 위험 중 두 번째, 부적절한 출력 핸들링, 그러니까 LLM 제로 2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LLM이 만들어낸 결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스템에 적용할 때 생기는 그런 보안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고 썼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LLM 출력을 데이터베이스 쿼리나 API 호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또 가트너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AI 관련 보안 사고 중에 무려 29%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9%요? 와, 엄청나네요. 네, 특히 그 자동화된 시스템 있잖아요. RPA 같은 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요. 이런 거랑 연결될 때 피해가 확 커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취약점이 도대체 왜 생기고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근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LLM의 출력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뭐랄까,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처럼 취급하는 거죠. 외부 사람 말은 의심하면서 AI가 하는 말은 철석같이 믿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LLM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 있잖아요. 네, 창의성.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독이 된다고요? 그건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LLM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구문오염이라는 건데요. 이건 LLM 출력의 SQL 명령어, 예를 들면 delete from sales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데이터 지우는 명령어. 네, 그런 거나 아니면 rm-rf 같은 위험한 OS 명령어를 슬쩍 끼워 넣어서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을 직접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둘째는 의도적 오류 유도인데요. 이건 사용자가 일부러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LLM을 속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LLM이 악성 스크립트, 예를 들어 스크립트 스틸 쿠키 스크립트 같은 걸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걸로 다른 사용자들 쿠키를 훔치는 그런 액세스 공격 같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정보를 빼가는 거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 노출입니다. 이건 LLM이 실수로 시스템 내부 설정 값이라든지 아니면 민감한 데이터 조각 같은 걸 출력에 포함시켜버리는 경우예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혹시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 2024년 11월에 채용 챗봇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도 그거 기사 본 것 같아요. 이력서요? 네, 이력서에 숨겨둔 명령어를 챗봇이 읽어서 실행하는 바람에 그 기업의 AWS 접근 키가 통째로 유출됐었습니다. 세상에, 접근 키가 유출되면 정말 큰일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3월에는요. 의료 스케줄링 봇, 그러니까 병원 예약 잡아주는 봇 있잖아요. 네. 이게 RM-RF 명령어를 포함한 출력을 생성하는 바람에 실제 서버 파일 시스템이 삭제되는 정말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와, 서버 파일이 다 날아갔다고요? 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LLM 출력을 검증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파괴될 수도 있고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시스템 로그 같은 데에 노출된 JWT 토큰, 그 사용자 인증 정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까지 탈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랑 연동되면 피해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이 커지죠.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네요. 그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긴 한가요? 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 오와스프 같은 보안 커뮤니티에서는요, 여러 방어막을 겹겹이 치는 다층 방어를 강조합니다. 다층 방어요. 여러 겹으로 막는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방어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무것도 믿지 마라. 네, 쉽게 말하면 그거죠. LLM의 출력을 절대 그냥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출력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하. LLM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 결과를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 그런 거군요. 그럼 그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전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 인코딩입니다. 컨텍스트 인코딩이요? 네, 출력이 사용될 환경, 예를 들어 웹페이지 HTML이나 데이터베이스 SQL에 맞춰서요, 특수 문자들을 안전하게 변환, 그러니까 인코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악성 코드가 의도치 않게 실행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어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력이 사용될 곳에 맞게 안전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기반 검증이에요. 화이트리스트요? 안전한 목록? 네, 미리 정의된 이건 안전하다고 확인된 패턴 목록, 즉 화이트리스트와 일치하는 출력만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형태의 명령어만 허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 Azure AI 컨텐트 세이프티 같은 서비스들이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입력값을 검증하듯이 출력값도 정해진 규칙에 맞는지 철저하게 검사하는 거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샌드박싱도 아주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샌드박싱, 모래상자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죠. LLM 출력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요. 일단 격리된 가상 환경, 즉 샌드박스에서 먼저 실행시켜보는 겁니다. 아,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예행 연습을 시켜보는 거죠. 그 엔비디아의 네모 가드웨일즈 같은 도구들이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액션 서명 같은 기술도 있는데요. 이건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서 LLM 출력이 중간에 누가 건드리거나 바꾸지 않았다는 걸 보증하는 그런 무결성 확보에 좀 더 중점을 둔 기술입니다. 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어 장치들이 있군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LLM 출력을 일단 의심하고 검증하는 그 제로 트러스트 자세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조치를 넘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AI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철학적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 전환이요? 네. 그리고 앞으로 관련 규제도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인 ISO IS23894 같은 국제 AI 보안 표준에서도 이런 출력 검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국제 표준에서도요? 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의 아웃풋 과디언처럼 이런 검증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도구나 아니면 LLM 자체가 자기 출력을 스스로 검증하는 그런 AI 필터링 기술 같은 것들도 계속 발전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기술만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군요. 결국 사람의 역할, 그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죠. LLM,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그 출력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LLM의 그 뛰어난 창의성이 때로는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LLM이 점점 더 우리 시스템 깊숙이 들어올 텐데요. 이 강력한 창의성을 시스템 개선에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예측 불가능한 내부자 위협처럼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아, 창의성과 보안 사이의 균형.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LLM 출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자동화된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